자, 이번에는 기초용어정의 이 파트는 기초용어정은 어디 있는 거냐? 도시개발법은 용어정의에 관한 게 사실 법조문에 딱 두 개 있는데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 그거는 개념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 없고 그 다음에 정비법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용어정의를 살펴볼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은 국토위계 및 여러분들 2주차 강의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국토위계 및 용어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정의 중요한 거 10가지는 지난주에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그 용어정의를 지금 미리 땡겨서 합니다. 왜냐하면 3주차에 가서 할 게 건축법의 용어정의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3주차에 가서는 건축법에 있는 걸 먼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주차 마지막에 가서는 주택법에 있는 용어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땡겨서 1주씩 먼저 들어간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죠.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죠.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정비사업의 일종인데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되는데 그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달동네 같은 데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는 허름한 동네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 3가지가 정비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그 3가지 사업의 어떤 용어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첫째,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게 달동네죠.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첫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오래되거나 잘못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더라. 그래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데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돼 있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마련한 공동작업장 그런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기존에 했던 것들이 빈약하니까 더 늘려주자, 더 만들어주자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2가지를 합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도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비기반시설은 그냥 열악하되 아까 위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냥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 있다? 그냥 밀집되어 있대. 아까 위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된 게 아니라 그냥 밀집한 지역에서 상대적이죠? 완전 개판, 약간 개판인 동네 이런 말이야. 그런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 사업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고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무슨 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아까 우리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지죠. 그중에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과 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등에서 뭐 하려고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또 뭘 재건축 사업을 한다? 첫째, 이건 재건축 사업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2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첫째,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가봐라.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돼. 거기 가보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다. 아파트 단지에 이번에 재건축하려면 도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기존에 있는 도로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상하수도 더 매설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있는 용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정비기반시설은 뭐다? 열악하지 않고 양호하답니다. 그런 주변 정비기반 시설은 별 문제되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되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답니다. 아파트에 지은 지 30년, 40년 지났잖아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죠? 그중에 무슨 건축물? 바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재건축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 아파트 단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뭐 하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이거를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구분하시오. 이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섞어서 막 내버리니까 조심해서 꼭 기억해야 되고. 그때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죠? 노후 건축물은 뭐야? 오래되었다, 노후되었다, 오래되었다죠. 불량이라는 건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노후불량 건축물 합쳐서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노후불량 건축물은 이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해당 건축물을 무슨 날 기준으로? 준공일 기준으로. 자, 건물 다져가지고 이상업대에서 검사받았죠? 그날이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 동안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자,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안 이 건물에 사용하는데 보수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한마디로 제대로 지었다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얘기야?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처벌하는데 보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답니까?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클 것으로 예상되더라. 40년 동안, 이거 40년의 숫자가 중요해요. 40년 동안 보수 보강할 비용이 철거해서 새로 지을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럼 계속 매년 그냥 돈 처벌로 놓자는 얘기죠. 그 사람 제가 볼 때는 40년 동안 못 사실 겁니다. 왜요? 심장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거지. 40년 동안 처벌로 돈을 계산했더니 새로 짓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대. 예의 일찌감치 철거해서 새로 짓자. 무슨 건축물이다? 그것도 철거 대상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게 또 무엇일까? 좀 전에 우리 용어정에서 위에서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이것도 구분할 줄 아느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줄 아느냐 얘기죠. 첫째, 그냥 단어만 갖고 얘기하면 정비기반시설 무슨 뜻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기반시설이라는 걸 국토위 개미 유행어로서 배우셨죠. 기반시설, 사람의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을 썼죠. 그중에 무슨 사업과 관련된 거?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필요한 기반시설. 그게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즉 새로 철거하고 여기다가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때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정비기반시설을 부르고, 그 정비기반시설은 뭐뭐 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국어라는 건 도랑을 말해요. 실개천 일단 하천이 되기 전에 그렇게 보통 논이나 그 밭 같은 데 옆에 조금씩 흘러가는 물들, 그걸 국어라고 하죠. 도랑.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또는 공동구. 공동구라는 건 전기나 가스나 통신 같은 시설을 땅속에다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 땅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시설 같은 걸 땅속에다 매설해요. 공동으로 관리해요. 그 속에서. 그런 걸 뭐란다? 공동구. 그 밖에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정비기반시설에 속한다. 이런 게 정비기반시설. 반면에 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뭐뭐 있단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이런 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속하죠. 더 나가서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동이용시설에 속합니다. 여기서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건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닙니다. 노유자가 뭐죠? 노자가 늙을 노자, 유자는 어릴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과 꼬맹이들, 이걸 합쳐서 노유자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뭐뭐 있단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났죠? 유치원, 이걸 시험 문제 났어. 공동이용시설 속에 유치원은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죠?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뭐죠? 여기 타가소 어린이집 있잖아. 어린이집 있는데 여기 유치원이 있어.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같은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지 뭐 달라. 그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비슷해 보이죠? 아니에요. 시설의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에 속하지만 유치원은 뭐에 속한다?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교육 및 연구시설. 교육 연구시설 속에 속해요. 시설 종류가 달라요.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 교육 연구시설에 속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죠? 유치원은 한마디로 학교로 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학교예요. 그게 들어가죠. 그래서 교육 연구시설에 속하지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시설은 이러한 노유자 시설이 포함되지 교육 연구시설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유치원이 틀린다. 이거 시험 문제 냈을 때 상당수가 많이 틀렸죠. 왜냐하면 아니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치원도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시설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유치원은 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이제 여섯 번째 대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지가 뭐죠?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랍니다. 개념이 참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여기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는 이런 땅을 뭐라 부른다? 그 땅은 토지라고 합니다. 아직 개발되기 전에 전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있던 헌 땅에 있는 건 토지라고 그러죠. 거기를 싹 감은개고 다시 전비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 새로 조성된 땅은 뭐가 된다?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헌 땅은 토지요, 새 땅은 대지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전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새로운 땅은 대지라고 부르자. 이런 뜻이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수요자고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수요자를 구분하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또 한번 보자. 시험 문제에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이라는 이 법에서 토지 등 수요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때 누구를 토지 등 수요자라고 할까? 여기서 둘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누가 있단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또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 등 소유자를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거. 그럼 첫째, 달동네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허름한 동네인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굴 말한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그 정비구역에 위치한 누굴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세 사람이 들어가요. 첫째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또는 자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또 하나 건축물 소유자 말이야.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누가 있죠? 지상권자. 결국 여기는 세 명이 들어갑니다. 누구누구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토지 위에는 지상권자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다 각각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아니야. 달라요. 어떻게 개념정이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여기까지는 똑같아.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굴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에서 여기 밑자를 써놨습니다. 이 밑자의 의미는 뭐죠? 동시효과입니다. 또는이란 건 영어로 말하면 오아죠. 또는 오아. 그죠? 또는. 이 또는이란 건 개별 요건이라고 합니다.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A, B, C 각각 다 각각이라는 뜻이야. 개별 요건. 그런데 밑자 쓰면 영어로 an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란 뜻이죠. 그러면 건축물과 그리고 그 부속토지 소유자. 무슨 말이죠? 건물하고 해당 토지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토지도 같이 갖고 있는 그게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그 사람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그럼 재건축에서는 건물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토지만 갖고 있거나 따로따로 갖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땅만 갖고 있거나 건물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위에는 지상권자나 셋 다 각각 토지 등 소유자로 보지만 재건축에서는 건축물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밑에는 해당 부속토지도 갖고 있어야 돼. 자, 아파트 보십시오. 아파트는 몇 동, 몇 호, 내 주택 있죠? 건축물 있죠? 해당 그 아파트 부지에 내 토지 공유지분 있어 없어? 있죠? 전체 면적 중에 몇 제곱미터는 내 거다라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물하고 그 부속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만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정관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정관등이었는데 그럼 정관 말고 뭐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 또 하나가요. 여기 등자를 붙였었어요. 정관하고 등자를 붙였습니다. 법률 용어에서 등자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고 띄어 쓰는 경우가 있거든. 띄어 쓸 때는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하면 반드시 띄어 쓰죠. 법률 용어는 그렇지 않아요. 붙여 쓰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가 그냥 하나의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정관등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겁니다. 뭐뭐 있을까? 정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여기 규약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뭐도 있다? 시행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 세 가지야. 정관, 규약, 시행 규정. 다 뭐죠? 하나의 규칙입니다.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조합 내에서 자기들이 만든 규칙을 만들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 규칙 만들죠. 그 규칙이 조합에서는 뭐라 부르고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 등 소유자. 이 사람들 있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재개발 사업에서만 그래요. 이건 다른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고 재개발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원래 인원수는 20인 미만입니다. 많으면 안 돼. 20인 미만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들끼리 직접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지들 20인 미만이 지들끼리 모여서 자치적으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 규칙마다 규약이라고 한단다. 그게 바로 규약이죠. 세 번째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여기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이죠. 특별자치도사 제주도도사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 시장군수, 구청장들. 자,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을 묶어서 한마디로 여기서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 표현하고 이 시장, 군수 등하고 또 하나 누가 있다?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 세 사람이네. 요 행정청인 시장군수 등하고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신탁업자 이 세 사람이 작성하는 이런 규칙은 시행 규정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정관 등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조합이 작성한 규칙 정관이라고 했다. 토지등수가 작성한 규칙 규약이라고 했더라.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또는 신탁업자라는 이 개발업체 사업시행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건 시행 규정이라고 한단다. 이걸 합쳐서 한마디로 정관 등이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비법을 공부할 때 저런 용어들은 꼭 기억을 해둘 내용이다. 여기까지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